호주 빅토리아주 원드리에 위치한 율팟 초등학교.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율팟 초등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호주 국가를 부르는 아이들 사이에서 무언가 조금은 어색하게만 보이는 한국 학생들. 그들은 호주 율팟 초등학교와 자매학교인 한국 순천 와운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지난해 호주 율팟 초등학교는 한국의 순천 와운 초등학교와 자매학교가 되었습니다. 30여 명의 한국 초등학생들은 양국의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국제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호주 율팟 초등학교를 찾은 것입니다. Our students have some Korean language, the same as the Korean students have some English, but we want to really build that so that we become fluent, we have closer ties and we have closer bonds so that when our students grow further into life, they feel comfortable and they have built a relationship and a friendship with students from Newell Park Community College. 3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어진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첫 번째 날. 앞으로 3주간 함께할 단짝 친구를 만나는 이 시간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국 초등학생들에게는 가장 설레이고 긴장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호주 학생들이 자유로워 보였고 재밌을 것 같고 많이 기대돼요. 외국인이랑 대화하는 게요, 이게요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요 흥분되고 재밌어요. 호주 율팟 초등학교는 왕은 초등학교 외에도 2개의 한국 학교들과 자매학교입니다. 호주 율팟 초등학교가 한국의 학교들과 자매학교를 맺은 이유는 2년 전부터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였을 때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외곽 지역이어서 한국 아시아인에 대한, 특히 한국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가 전혀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전혀 없었고 인식이 전혀 없었던 상태여서 호주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수업은 화상 수업이라고 합니다. 화상 수업을 통해 한국과 호주의 문화를 서로에게 소개하고 함께 게임도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그 외에도 윷놀이, 공기놀이 등의 한국 전통 게임 배우기와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 동요 배우기 등의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Yeah, I enjoy playing some traditional Korean games. I'm excited that they're here because I wanted to learn more about them. 이렇게 율팟 초등학교처럼 호주 빅토리아주 안에는 현재 6개의 공립초등학교에서 1,700여 명의 호주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일반 공립학교 외에도 토요일을 이용하여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일반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토요일에만 운영되는 한글 학교에는 초중고 학생들 외에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일반인들을 위한 반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류 영통의 그런 K-팝이라든가 아니면 드라마에서 오는 그런 문화 콘텐츠가 이제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연쇄 반응? 그렇게 이어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두의 노력이 다문화 국가 호주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파시키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함성음악회는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과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그 연주하는 무대를 마련해주고 또 그 무대를 통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또 그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음악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동포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멜번 조은주 청영사입니다.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코리안 TV 첫 방영을 축하드립니다. 현재까지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만 한국어로 현지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TV 화면으로 생생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어 우리 동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또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말로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복잡한 사안이나 현장감이 필요한 소식 등을 쉽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방송은 어느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더욱 알찬 방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코리안 TV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빅토리아주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토리아주 한인회장 나인출입니다. 먼저 멜번의 채널 31 코리안 TV가 개설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멜번 교민 인구 3만 시대를 열어가는 시점에서 채널 31 코리안 TV가 개설됨을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민사회의 눈과 귀가 되고 교민 발전에 큰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향후 채널 31 코리안 TV의 무궁한 발전과 교민사회의 발전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멜번 한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장소인가요, 여기는? 1972년도에 여기서 우리가 한인회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참 감회스러운 그런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장소가 우리 한인회가 창립된 아주 역사적인 장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한인회 창립이 언젠가요? 그날 모였던 날이? 1972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가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금 창립총회에 참석했던 사람은 그날 투표했던 사람이 28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왜 28명이라는 얘기를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아직도 그때 했던 그 투표용지를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 선출할 때요. 그래서 한 15가족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전체 인원은 한 50명 정도가 모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그때는 결속력이 더 대단했던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알기에는 그때 결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통신 방법이 지금과 달라서 전화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 또 지금같이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통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들 그 여러 군데 흩어져 사는 한인들을 모을 수 있었나요? 각 집집마다 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법은 그저 차를 타고서 저녁에 집집마다 방문하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두 가지 이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방문한 사람 체면을 봐서도 결석하지 않고 꼭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집마다 그 잘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래 그거를 특별히 부탁해서 그날은 그 음식을 좀 해가지고 나오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죠.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즐겁게 소풍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그날 창립총회에서 28분이 참석을 하셔서 투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의결을 하셨나요, 그날은? 그날 한 일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선 회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장 선출한 다음에는 이제 정관을 만들어 온 걸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말하자면 헌법이죠. 헌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회의를 이제 한인회를 구성을 한 거죠. 그때는 이제 요새는 빅토리아 한인회라고 그러지만 그때 원래는 멜번 한인회였습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가서 빅토리아로 바꿨지요. 그리고 이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투표하는 방법으로는 그저
용지를 하나씩 내드리고 거기에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뭐 이름을 다 아니까요. 이름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어떤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창립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를 우리가 추구하고 하기 위해서 처음 출발이 되었나요?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참 신통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처음 와서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도 미래를 걱정할 수 있었어요. 미래를 가치를 생각하고 어떠한 커뮤니티를 여기다가 만들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얘기는 우리 멜번 한인 사회는 양반 사회를 만들자 그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한 얘기 같죠. 그러나 그 양반 사회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세부적인 문제에 들어가면은 상식이 상식으로 통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자주 했지요. 왜냐하면은 후세들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집집마다 또 잘하는 음식을 해오셔서 모아서 함께 이제 즐기는 자리를 가졌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음식 재료 같은 거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식품점도 없었을 것 같고 또 동양 사람도 많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건 조달하셨는지. 그때 중국 식품점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서 제대로 우리 입맛에 맞는 재료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멀번 로드에 재판마트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를 가면은 이제 재료를 살 수가 있는데 재료도 뭐 우리 한국 음식 재료를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그저 우리 입맛에 맞고 우리가 아는 입맛 그런 물건은 대개 간장하고 기고만 간장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닭광 막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다가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그 간장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다른 재료를 좀 넣어가지고 불고기를 재운다든지 하는 것들을 아마 그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마트가 우리들에게 큰 공헌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여기 왔을 때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사는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뭐 총영사관이 있습니까? 뭐 영사관이 있습니까? 대표부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어제 내가 한국 사람이 여기 왔었는데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대개 한국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그 사람들의 주소도 우리가 이제 거기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몇 개월이 지나니까 서로 알아가지고 전화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집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날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어떤 우리 한인의 행사식으로 어떤 이벤트 같은 거가 있었나요 그때도? 이벤트는 뭐 특별히 무슨 뭐 이벤트는 없었지만은 그저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아마 큰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사람이 무언가 속에 있는 거를 털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바깥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잘 되지도 않는 영어만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10분질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끼리 만나면은 그저 수다스럽게 짓거리는 거예요. 그게 아마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그건 우리 교민사회 내의 변화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교민사회라고 하는 것도 큰 사회의 한 모통이니까 뭐 바깥이 변하는데 안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원도 지금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뭐 50명이 지금 뭐 25,000명이 됐다니까 벌써 20배가 된 건가요? 그런 정도로 했으니까 커뮤니티 사이즈도 커졌기 때문에 그 성격도 뭐 어쩔 수 없이 커졌을 겁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뭐 좋다 나쁘다 잘 변했다 아닌 변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한 가지 특징을 말한다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람이 그리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사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때만 해도 사람이 그리웠기 때문에 남의 험담하는 일도 없었고 싸우는 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그리운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주 빅토리아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른생활의 최혜인, 이가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의 데뷔곡인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은 네. 작년 2014년 7월 7일 칠성날에 나온 노래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을 상상하면서 쓴 곡인데요. 네,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어요. 노래랑 같이 뮤직비디오를 재밌게 감상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상하러 가시죠. 너를 만나러 가는 오늘 가장 멋진 옷을 꺼내 거울 앞에 서고 어떤 것을 좋아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 보니 다가오는 시간에게서 너를 만나러 길을 나선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에 갇힌 사람들 속에 어제까지 그 속에 있던 나 돌아보며 인사를 건네본다 항상 걷던 거리 다른 느낌 눈부신 햇살이 내게 말을 건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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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기분 좋은 날 거리에 울려 퍼지는 음악 그 소리가 마치 내게 속삭인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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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만나러 가는 길 매일 같은 하루에 지치는 내일 더 바쁜 이 세상 속에 어제까지 그 속에 있던 나 돌아보며 미소를 지어본다 항상 걷던 거리 다른 느낌 눈부신 햇살이 내게 말을 건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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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기분 좋은 날 거리에 울려 퍼지는 음악 그 소리가 마치 내게 속삭인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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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만나러 가는 길 어떤 말을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할까 오지 않은 너를 기다리며 흥얼대는 멜로디 라라